자, 오늘은 이제 동전의 앞뒷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동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주식 얘기인데, 항상 모든 그 현상에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좋은 가능성이 있으면 안 좋은 가능성이 있는 게 주식이죠.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반대편에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주식도 이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뚜껑을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좀 올바른 선택들을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요소들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을 하는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선택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니,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필룩스라는 주식의 일봉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이거 이제 딱 보면은 그냥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죠. 이럴 때 지금 매수를 한다. 이제 지금 물론 오늘은 살 수가 없지만 내일 장이 시작되고서 이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혹은 뭐 장 끝나기 좀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걸 해서 여기서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선택을 왜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최고가를 떠나서 거의 막 이제 이 평소 가격의 2배를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상한가를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왜 할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강하게 치솟는 이 단기간의 이 모멘텀, 강한 힘, 이 힘의 작용을 받아서 내일 잠깐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 혹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을 테니 그 재료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몇천 원 오르고 끝날 만한 재료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8,000원대지만 나중에 10,000원도 넘을 거고 20,000원대도 갈 거다라는 이런 좀 멀리 보고 가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부터 그냥 베팅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내일 모레 뭐 10,000원 가고 11,000원 가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한 요쯤에서 이렇게 살짝 떨어져 가지고 한 500원 떨어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3,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5,500원까지 막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가 좀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방법,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상한가 따라잡기 하던가 뭐 이렇게 막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타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쯤에서 매매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 위에서 꼭대기에서 막 삼겹살 코스에서 스키 타듯이 굉장히 재밌게 스릴 넘치게 수익도 많이 만들어내는 매매를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저도 그런 비슷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오를 것 같으니까 해 라는 생각에 그냥 하는 사람과, 야,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8,000원쯤에서 빚까지 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막 미수신용 써가지고 여기다가 전세자산 꼬라 박았는데, 만약에 다음날에 상한가를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갔으면 이 사람은 만들어지는 수익률이나 그런 수익금에서는 대박이죠. 정말 대박을 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 떨어지는 이 동전의 뒷면 같은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투자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 삼겹살 코스에서 재밌게 놀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좀 대피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막 3천 얼마, 5천 얼마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이익으로 마무리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 타다가 넘어져도 굴러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스키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데서 매매를 하세요. 안 되면 뭐 칼 손절을 하든 아니면은 뭐 비중 조절을 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탈출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런 데서 해야지 기회가 나옵니다 라고 많은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주식이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좀 접근을 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때 이렇게 해서 쭉 떨어졌는데 여기에 뭐 이제 눌림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눌림목이냐 아니냐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하다가 뭐 양봉이 떴고 여기서부터 좀 약간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겨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이럴 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근데 뭐 이때부터 들어갔으면 좀 떨어졌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좀 무섭다, 사실 이것도 무섭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만큼 올랐는데 아직 다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무섭다면 정말로 저점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횡보하거나 박스를 그리고 있는 주식을 뭐 천천히 매수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는데, 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딱 여기에서 사가지고 운 좋게 하루 만에 막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면, 대충 중간에서 샀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사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마이너스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은 하루에 일별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되게 적은 건 아니에요. 몇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진짜 뭐 거래량이 거의 없는, 분봉으로 보면 바코드가 찍히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 얘는 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얘가 뭐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준다던가, 당장 내가 여기서 샀는데 다음날에 막 5%, 10%, 30%막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그런 거를 절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동전의 뒷면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주식을 하면은 나에게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꼭대기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재밌겠구나, 당장 내일 수익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주식을 사거나 뭐 어정쩡할 때,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는 내게 굉장히 좀 위안을 주고 뭐 안전한 것 같고, 내가 어디 떨어질 때 하나 없는 바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냥 편안할 뿐이지 절대로 수익이 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수익은커녕 이 와중에도 손실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내가 사지 않은 다른 주식은 막 수도 없이 이런 주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매일매일 이런 애들이 보여요. 상한가 가는 종목은 거의 매일 나오죠. 상한가 아니더라도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 나오는 것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했던 거 중에, 나는 이걸 사서 지금 2달 동안 거의 막 마이너스 보면서 지지부진하게 재미없게 지내고 있는데, 그 2달 사이에 내가 한번 고민해봤었던 그 주식은 막 상한가 연속으로 가고 막 2배 가고 3배 가고 막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저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았는데 저거 안 사고 내가 이걸 왜 샀지? 아니면 반반이라도 살 걸, 막 이런 여러 가지 지나온 과거가 나에게 안겨다 주는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거지예요, 거지라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되게 편해. 근데 거진 거지. 내가 정말 마음 편한 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약간 불안하고 그러더라도 좀 수익도 낼 수 있고 나에게 기대감이 팍팍 오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선택길에서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거지를 택했지? 야, 나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얘기죠. 이게 제가 지금 단순하게 고점에 있는 주식과 바닥에 있는 주식, 수급이 막 붙어있는 주식과 수급이 없는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사거나 팔거나 기다리거나 할 때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 뭐 비중 관리, 평단 조절, 뭐 분할 매수할 때도, 야, 내가 이거 분할 매수를 뭐 지금 10%를 들어가야 되는지 20%를 들어가야 되는지 뭐 1%를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1%만 분할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내가 이제 총 들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중에서 그냥 1%인 10만 원 정도만 내가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1%. 야, 그러면은 솔직히 1% 하면서 마음은 되게 편합니다. 야, 이게 나중에 좀 더 오르면은 1%씩 더 사던가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되지, 떨어질 때 더 분할 매수하면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내가 사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가 버리면, 아유 내가 그때 1%가 아니라 10%, 20%, 아니 50%를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고작 내가 1%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 좋은 기회를 날렸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막 50% 빡 들어갔어요.
또 50%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타기 성공, 그래서 이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금방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앞뒤면이 있는데 1%랑 50%가 너무 극단적으로 여겨진다면 뭐 10%가 맞냐, 20%가 맞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는 334 있잖아요. 30%, 30%, 4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냐, 매도를 할 때도 50%, 50%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냐, 20, 20, 20, 20, 20 다섯 번의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냐, 이런 거는 솔직히 정답도 없고요. 이거를 정답을 굳이 찾아보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자, 이걸 내가 택해서 이게 좋은 면이 있으면 이게 아쉬울 수 있고, 반대로 이게 너무 아쉬우면은 반대에서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러 갔는데 결국은 계속 그 과정을 걸어가 나가게 되는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게 된다는 거는 핵심을 알게 되는 거, 뭐 주식의 비법을 아는 거,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속살을 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겉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그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근거를 수용하는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뒷면을 다 이해하고서 그래,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들을 이어나갈 것이고,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들을 이어나갈 것이며,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 이 정도 되겠구나, 그래, 이거를 보고 내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은 주식 중수 이상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초보딱지 뗐다도 아니고 중수도 넘어가는 거예요. 중수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됐다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중수일 거고, 초보는 아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초보일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실천이 되는 사람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중수를 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계좌가 잠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시장이 당연히 뭐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냥 뒷일을 만들어 가면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지금 작년에 뭐 몇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이런 사람이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작년에 이제 주식했던 분들, 동학개미 분들, 그런 분들, 뭐 아니면 뭐 그 오래전부터 했는데 좀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들 이제 막 그 어깨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척 말씀을 하지만 내가 뭐 얼마를 벌었네, 뭐 수익률이 어떻게 났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한 번씩은 쫙 하시는데 그 심리의 이면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엿보여요. 뭐 그런 다 좋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낸 그런 시장이 왔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한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본인이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동전의 뒷면이 있었는지 이해하는지, 만약에 그 동전의 뒷면이 본인에게 닥쳤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다행히도 동전의 뒷면을 볼 틈이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1400에서 3000을 넘어가는 그런 순탄한 길을 걸어갔는데, 자, 뭐 뒷면이 어디 있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근래만 해도 3200 갔다가 이제 3000 초반까지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앞면만 보고 가는 거지만, 뒷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뒤가 없는 매매를 하는지, 뒤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지, 다소 지금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택을 이어가는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